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18일 월요일 저녁 9시 51분입니다. 지난주까지의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을 좀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면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미국 시장 변동성 같은 경우는 막 확대가 되고 있다가 지난주에 만기주를 맞아서 감소하기 시작했죠. 이걸 주가지수의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급락하던 증시가 만기주를 맞아서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지난주에 반등을 했던 것이 옵션 만기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았냐라는 생각이에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딱히 뭐 어떤 호재는 없었죠. 뭐 인플레이션이 해소가 된다? 그럴 수가 없죠. 또 뭐 하여튼 뭐 갑자기 금리가 내려간다? 이런 것도 솔직히 좀 그렇지 않습니까? 딱히 어떤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증시가 반등한 거는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좀 많이 빠졌고 옵션 만기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좀 타당한 생각이 아니냐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시아장 분위기 안 좋았고 유럽장 분위기 안 좋았기 때문이죠. 딱히 뭐 다른 특별한 악재가 주말에 나온 것도 아닌데 미국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럽과 아시아가 약하다는 거, 그렇다면 원인은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뭐 옵션 만기와 관련된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시장이 다시 반등을 멈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반등이 멈췄어요. 뭐 일본이라든가 이런 거 그림 좀 살펴보자면요. 일본이라든가 뭐 일본 오늘 반등 멈췄죠. 보시다시피 하루 일단 반등 멈췄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오늘 보시면 반등이 멈췄어요. 그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보시다시피 오늘 이쯤 지지력을 보였으면 반등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인데 이 전일 만들어 놓은 이 양봉에 고점도 높이지 못하고 일단 하락 마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별로 증시에 좋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올라와야 될 자리에서 반등을 못하고 지금 멈췄다라는 게 굉장히 일단 중국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긴 해요. 중국 증시도 일단 중국 증시도 어떤 반등의 흐름 이런 것을 일단 멈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제가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이번 주는 좀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좀 늦잠을 자가지고 여러분들께 참 하여튼 부끄럽긴 한데요. 어차피 뭐 저야 딱히 뭐 할 게 없으니까 저야 구경만 하면 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저처럼 이번 주에는 막 늦잠 자고 이러면은 좀 곤란할 겁니다. 아무튼 뭐 저도 늦잠 안 자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요. 하여튼간 뭐 대부분 이렇게 반등이 멈추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예전과 다르게 하루 멈췄네 이걸로 그냥 가볍게 봐서는 안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 증시인데 옛날처럼 이런 강한 상승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은 박스권이거나 뭐 상승 추세가 멈췄거나 상승 추세가 끝났거나 단기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거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하루의 멈춤도 자칫하면 시장의 방향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위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솔직히 뭐 제 입장에서는 오늘 한국 증시도 그렇고 뭐 일본 증시도 그렇고 중국 증시도 그렇고 대부분 이렇게 하루 정도 일단 반등을 멈춘 모습인데요. 하루 정도 반등 멈춘 건 전 솔직히 약간 좀 신뢰도가 좀 낮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지금 솔직히 시장 분위기가 악재가 계속 남아 있고 또 그리고 금리 같은 게 또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표들도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고 시장 분위기도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최소한 뭐 저는 하루 정도 더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은, 이런 자리에서 분할로 조금씩 접근하는 거, 이런 음봉을 보고 분할로 조금씩 숏을 접근하는 거는 충분히 해볼 만하고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분위기 안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한국 시장 볼 건데 한국도 일단 멈췄죠. 그죠? 한국도 멈춘 겁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멈춘 꼴이, 사실 뭐 엄밀히 따지면 이틀 동안 멈췄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전 솔직히 이 전날 금요일 날 양봉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좀 신뢰도는 좀 높진 않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근데 멈췄다라는 거에 일단 의미가 있긴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아래쪽으로 처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하루의 멈춤도 가볍게 봐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옆으로 그냥 박스권으로 갈 수도 있다고요. 오늘 보시면 이
이 반등을 멈추긴 멈췄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락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이 갭을 메우면서 아랫골이 달린 부분도 있고, 또 보시면 종가가 이 금요일날 만들어놨던 이 양봉의 시가도 붕괴시키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 좀 보긴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음봉 마감했다라고 해서 그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음봉 마감했으면은 솔직히 근데 숏을 충분히 잡아볼 만한 그런 가치는 있는 그런 날입니다. 조금 잡아봐도 문제는 없는 날이에요. 조금 더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 하루 정도 더 확인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아무튼 충분히 오늘 같은 날 이 정도 장 마감하는 거 봤으면은 분할 매수 요런 거 충분히 가능한 그런 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코스닥 시장이 조금 좀 그죠? 코스피는 그만 보고 코스닥 시장이 조금 좀 아리까리하죠. 오늘 음봉 나오고 이랬으면 확실히 뭐 저항을 만들었네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양봉 나왔으니까 조금 좀 고개가 갸우뚱하실 수가 있긴 한데, 일단은 뭐 이것도 일단 저항을 쌓은 거라고 볼 수는 뭐 일단 못 넘어갔으니까, 뭐 종가상으로 일단 어제 나온 이 자리의 시가 금요일 날의 시가 정도를 뭐 넘어가진 못했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일단 숏을 잡아볼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루 정도 더 확인하실 분들은 더 확인해도 괜찮다는 입장이고요. 어쨌든 좀 애매하긴 애매해 보이죠. 근데 그렇다고 이게 아직 저항 넘어간 건 아니니까 숏배팅 근거는 없지는 않습니다. 코스피도 뭐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딜 넘어가진 않았으니까 숏배팅 해보자, 뭐 요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신뢰도는 지금 상황에선 저는 장담할 수 없다, 뭐 요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확인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됐고,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오늘 장중에 이 중국에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긴 됐어요. 이런 지표들이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긴 했었을 겁니다. 그죠? 중국 실질 GDP, 뭐 하여튼 중국 GDP하고 산업생산 지표가 나왔는데, GDP가 보시다시피 예상치 5.3이었는데 4.9 나왔어요. 쇼크죠, 그죠?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분명히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물가 상승 우려 이런 게 다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요즘 보시면 각종 경제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오긴 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지표들이 지금 완전히 다 안 좋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어떤 거는 좋게 나오고 어떤 건 안 좋게 나오고 어떤 건 좋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좀 제각각입니다. 예를 들면 좋게 나온 지표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미국에서 나온 소매 판매 지표는 좋게 나왔고요. 뭐 안 좋게 나온 거는 뭐 미시간 제조업 지표 뭐 이런 거 안 좋게 나왔죠. 또 그리고 오늘 나온 중국 GDP, 중국 산업 생산 이런 것도 안 좋게 나왔고요. 하여튼 저런 점들이 계속해서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등이 멈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없고요. 이런 거를 기회로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높은 신뢰도라고는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뭐 풋옵션의 관점에서 봐도 그죠? 아직까지 일단 2거래일째 뭐 1거래일, 뭐 2거래일째 일단 하락이 멈췄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싶고요. 뭐 이 콜옵션 같은 경우도 솔직히 아직 5일선 깨고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분명히 지금 이 콜옵션들 같은 경우는 약하긴 약하죠. 지금 여기 어딘가도 지금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어딘가도 줄이 잘못 꺼졌네. 여기가 그나마 어떤 중요한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요날의 종가. 근데 지금 이것도 제대로 못 넘어가고 있죠. 이러면 일단 시장의 힘이 확실히 약하긴 약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뭐 숏 물량 추가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게보다는 지금은 좀 살살하셨으면 좋겠어요. 신뢰도가 좀 낮아 보이니까. 내일도 만약에 이제 하락 마감한다, 내일도 음봉에 하락 마감한다, 그 정도 되면은요, 그러면 이제 진짜 내일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봐서 물량을 좀 실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이야기하는 건데요. 내일 이야기. 만약에 이제 내일도 음봉의 하락 마감이다, 그러면 이제 내일은 조금 좀 어깨를 펴고 좀 자신감 있게, 내일도 음봉의 하락 마감이면 이 반등이 멈추고 아래쪽으로 간다라는 거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일 수 있으니까 내일 마감 때 봐서 내일 음봉의 하락 마감이면 강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일 양봉에 또 상승 마감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추가로 더 반등을 하겠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말씀드렸다시피 내일도 종가까지 잘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만약 이 부근에서 싸우면은 3거래일째 싸우게 되는 겁니다. 코스피건 코스닥이건요. 그렇기 때문에 3거래일째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밀렸다라면은 이건 숏배팅의 근거가 굉장히 커지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들 생각하시면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어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21선 부근에서 반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없어 보이고요. 상승의 기울기가 가팔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하면서 지켜봐야 되겠죠. 요 정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딱히 뭐 더 드릴 만한 건, 딱히 뭐 더 드릴 만한 이야기는 없어 보이고, 변동성 지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큰 그림만 한번 보면 되겠죠. 코스피 변동성 지수인데, 보시다시피 얘도 정배열 직전입니다. 정배열 직전. 121선과 61선이 지금 크로스될라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저 위에 241선 여기 있습니다. 그죠? 정배열 직전이에요. 그만큼 지금 시장은 어떤 누적된 에너지들이 굉장히 많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한국뿐만이 아니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떤 힘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힘들이 아직 다 완전히 해소가 되고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물론 오늘 이렇게 음봉 나오고 이러니까 뭐 별로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뭐 그런 기분은 아닌데요. 근데 아무튼 이 보시다시피 정배열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런 그림이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변동성 지수는 오늘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장이 완전히 다 안정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아무튼 이번 주 내내 한국이건 미국이건 숏배팅 하실 분들 좀 잘 보시긴 잘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그 S&P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위에서 내려오는 이 추세선을 일단 극복했으니까 이쪽 옆에서 이제 이 수평선을 그어갖고 어떤 저항들을 잘 찾아내셔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나스닥도 며칠 전에 이제 어제 이 추세선을 일단 넘었으니까 당연히 옆에 있는 어떤 이런 저항 자리들을 가늠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수평선 그으면서 저항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일단 저항 받을 자리에서 일단 저항을 받고는 있습니다. 나스닥은 어디가 저항이에요? 또 여기 어딘가가 또 저항이죠. 지금 보시면 대략적으로 한 15,100 정도, 15,120 정도 자리를 보시면 여기서 거의 한 달, 두 달 가까이 여기서 못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무거운 저항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항을 받는다라고 해도 이상하진 않아요. 그리고 S&P 같은 경우도 저항이 사실 어디다 줄 거나 전부 다 저항이에요. 어디다 줄 거나 전부 저항인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 어떤 중요한 저항이네요. 4,470 정도가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한번 터치했었고 여기서 한번 지지했었고, 그죠? 중요한 자리예요. 중요한 자리 부근에서 저항 맞으니까 딱히 뭐 이상한 건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어제 금요일날까지 반등을 했으니까 잘 봐야 되겠죠. 오늘 반등이 멈추는지 안 멈추는지. 또 그리고 제가 이것도 지금 이제 미국장에서 드릴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한국장에서 방금 드렸던 이야기하고 똑같이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보시다시피 하루 멈췄다고 여기다가 큰 신뢰도를 부여하는 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도 저는 최소한 이틀 정도는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무튼 뭐 오늘 밤부터 나는 반등을 하면 오늘 밤부터 슬슬 조금씩 이 가격대에서는 숏을 매집하겠다, 불가능하고 아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능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하루 정도 더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이거는 가장 강력한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확인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보시면 세계적인 흐름이 오늘 밤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건 제 생각엔 금리인 것 같습니다. 그죠? 달러는 요즘에 보시면 옆으로 벨벨벨 기면서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옆으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얘가 어떤 시장에 어떤 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참고로 얘 같은 경우는 올라갈 거면 오늘 밤에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이거 오늘 밤에 내려오면 이 자리에 무거운 저항이 돼서 한동안 달러는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올 수 있어요. 아무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 당장은 어떤 박스권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얘는 주인공이 아닐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오늘 밤에도 크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직전 고점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같은 경우는 오늘 밤에 이게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얘가 만약에 일단 오늘 밤에 주인공으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면 나스닥 지수는 또 안 좋을 수 있겠죠. 이런 점들을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게 한 번만에 하루에 딱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계속 어떤 금리나 이런 부분의 움직임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계속 해야 되겠죠. 참고로 요건 이제 그 미국 10년물 국채 선물인데 보시면 일단 금리는 아직 들어오르고 있지만 국채 가격은
확확 박살나고 있긴 합니다. 글쎄요, 뭐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술적으로 얘는 아래쪽으로 더 가겠다는 의미인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 뭐 흐름 좋아요. 그죠? 흐름 좋기 때문에 얘가 흐름이 좋다는 건 앞으로 금리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것 같거든요. 이거 뒤집어 놓으면 금리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금리는 아직 여기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는데, 근데 보시면 국채 가격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빠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네요. 뭔가 좀 심상치 않다라는 걸 좀 보긴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좀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만한 거, 예를 들면 원자재 급등 같은 것도 좀 잘 체크하셔야 되겠죠. 보시면 구리 가격 급등, 그리고 원자재 저기 국제 효과의 급등, 이런 것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시장의 화두기 때문에 이렇게 원자재가 계속 올라 버리면은 당연히 시장은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또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마지막으로 신경 써야 될 건 미국의 옵션 만기가 끝나고 오늘이 이제 만기 끝나고 첫 거래일이라는 거. 그래서 미국 시장 변동성이 살아날 수 있는지 여부 잘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살아나는 게 별로 뭐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살아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구간들 보시면 V자로 살아나기도 했으니까요. 아무튼 얘가 살아나는지 여부 잘 봅시다. 그래서 얘가 계속 박스권으로 가면 시장이 계속 불안할 거고, 빨리 언젠가 위쪽으로 뚫고 대박을 한번 줘야 차라리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밤이 아니고, 하여튼 전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생각하는 중요한 흐름은 그건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옵션 만기가 끝나서 이 변동성 감소 국면이 끝났을 수 있겠다라는, 그게 일단은 제가 이번 주에 생각하는 중요한 점들이긴 합니다. 중요한 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아무튼 좀 집중하셔야 되겠죠. 미국장 숏배팅이건 한국장 숏배팅이건 하여튼 뭐 지금 숏배팅 하시는 분들 잘 보셔야 될 자리입니다. 주식 들고 계신 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이번에 반등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겠죠. 어쨌든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 싸움 결론이 완전히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딱히 뭐 드릴 말씀은 없고, 시간 지나고 나서 싸움 결과를 확인하면 되겠죠.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